그래도 뭐 운영회비로 샴푸를 샀다거나 과일을 사 먹었다거나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김연아 씨한테는 죄송하지만 비리 혐의가 있는 건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구설 수 있는 사람을 뭐하러 감사합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50일가량 남았습니다. 요즘 여야에서 공천 명단이 계속 나오고 있죠. 국힘에서 2월 21일에 공천 명단이 또 나왔는데 경기 고양시 정에 단수 추천으로 김연아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연아 씨가 돈봉투 비슷한 사건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작년에 당원권 정지도 3개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김연아 씨가 고양시 정 당협위원장이었을 때 사건인데요. 당협위원장이 뭐냐면 정당마다 지역구에 당원협의회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 당원협의회의 대표가 당협위원장이고 당협위원장은 그 지역 의회에 공천 권한이 있습니다. 힘이 막강하겠죠? 그냥 그 지역의 당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연아 씨가 선관위에 신고 안 하고 다른 당협위원회 계좌로 당협위원들과 고양시 전현직 시의원들에게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씩 운영회비를 걷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이것저것 정치자금에 썼다는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김연아 씨는 이게 정치자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정치자금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뭐 개모임처럼 돈 낸 사람들끼리 거기 사무실에 모여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던가 이명훈 콘서트를 간다던가 하면 정치자금이 아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김연아 씨 정치활동에 도움이 되게 쓰인 거면 정치자금인 거죠. 이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법적으로 판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운영회비로 샴푸를 샀다거나 과일을 사 먹었다거나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비 거둔 것과 별개로 사무실을 운영한 것 자체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당원협의회 사무실 좀 만들면 안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정당법상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혹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기간 외에는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사무실을 두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사무실이 있어야 뭐 주민들 민원도 받을 수 있고 당원들 교육도 할 수 있고 정치자금도 받을 중립기요! 아무튼 현실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많은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약간의 편법을 써서 무슨 포럼, 무슨 연구소, 시도의원 합동사무실 이런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씨네 사무실은 그 중에서 시도의원 합동사무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무실을 현역 시의원들한테만 자발적으로 돈 걷어서 임차료 내고 회의 같은 거 한다거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쓰면 합법일 겁니다. 근데 이게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당협 사무실처럼 운영이 되면 불법인 거죠. 좀 애매합니다. 당협위원장들도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법에 대해서 위헌재청을 신청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은 선거기간에만 만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정치자금법 관련, 사무소 운영 관련 크게 두 가지가 위법일 수 있고 추가로 이게 김연아 씨가 시의원 공천권이 있으니까 회비를 내고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대가성으로 공천을 받은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뇌물로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기소도 안 됐고 수사 중인 거니까 이 회비가 뇌물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순 없죠. 중립기요! 아무튼 지난 2월 21일에 이런 구설수가 있는 김연아 씨를 단수 추천했으니까 기자들이 김연아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인데 공천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철규 공관위원이 대표적인 윤핵관이죠. 1년 반 전부터 당내에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했는데 문제될 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해서 포함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경찰이 수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송치했는데 문제될 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뭐죠? 공관위의 판단이 경찰의 판단보다 널널하다는 건가요? 널널할 수 있기는 한데 이러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김연아 씨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였는데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전투력이 엄청 높으셨더라고요. 말을 되게 잘하세요. 저번 21대 총선에서도 고양정 지역구 공천을 받으셨는데 당선은 안 됐지만 꽤나 득표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던 분입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김연아 씨한테는 죄송하지만 비리 혐의가 있는 건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구설 수 있는 사람을 뭐하러 감사합니까?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공천 하루 만에 공천 보류되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서 공천 재검토를 요청한 건데요. 공관위에서 결정한 것을 비대위에서 건드린 거죠. 한동훈 위원장의 입김이 컸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단수 추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 분명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공천 심사할 때 여야 할 거 없이 범죄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배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국힘에서는 4대약, 4대비리 이러면서 최대한 깔끔한 사람 뽑으려는 거거든요. 물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거라 아직 수사 중인 김연아 씨는 해당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안이 사안인지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결단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일 22일 오후에 다른 일정에 가서 또 기자들한테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비대위에서 논의가 됐던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범죄 관련한 거는 솔직히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똑같습니다. 둘 다 국회의원 중에 전과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국회의원 전과자표 제가 만들었습니다. 운동권 제외하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전과자 비율은 비슷하죠. 운동권 관련된 전과도 건건으로 봐야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통으로 제외했습니다. 중립기요! 아무튼 그래서 김연아 씨는 이제 공관위에서 재논의를 해서 컷오프 하든가 아니면 뭐 잘 풀리면 경선에 나오든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연아 씨는 공천이 보류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씨 입장을 정리하자면 본인은 불법 정치 자금을 안 받았고 운영위원들 스스로 모금한 거고 언론에서 허위 보도를 했고 언론에 자신의 혐의를 제보한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 전과자이고 악의적으로 일부분만을 편집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되게 당당한 스탠스인데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총선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셨나봐요. 이미 일산에서 현수막 걸고 선거운동 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꾸준히 당활동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셨다니까 인간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담동에 아파트 자가로 살고 잠원동에 상가도 있다고 합니다. 부러우니까 빨리 기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럼 여러분 건강하세요.